안녕하세요. 최은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거 선생님을 위한 컨텐츠고요. 이게 제가 신규 교사 체육 수업 연수할 때 했던 건데 2시간짜리를 10분 만에 빨리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와 배움이 함께하는 체육 수업 이지는데요. 이건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요. 체육 교담이 처음이거나 아니면은 체육 교담을 갑자기 하게 될 때 체육 수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틀을 잡고 싶을 때 후딱 보면 좋을 만한 영상입니다. 제 소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오늘의 과제는 체육 수업 초보자를 위한 노하우 대방출이라서요. 체육 수업이란 어떤 건지, 또 체육 수업 준비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또 체육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수 때는 중간에 썰을 풀었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체육이 싫은 이유부터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체육을 좋아하는데요.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왜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체육을 못해서 재미가 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체육이 재밌으려면 체육을 잘해야 되고, 체육을 잘하려면 체육 수업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보통 체육이란 거에 동기는 있지만 잘 못해서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체육을 좋아하게 만드는 놀이체육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체육을 잘 가르쳐 주셔서 체육을 재밌게 만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컨셉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 수업이 이렇게 5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했던 거, 요즘에는 안하공이라 해서 공 주고 자유롭게 놀라고 하는 그런 수업들은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2번부터 많이 있는데요. 재미를 통해서 흥미를 신장하는 놀이 병행형, 그래서 이렇게 체육 교과에 있는 것들을 놀이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수업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실기 위주로 해서 특정한 종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나 잘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육과정형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교육과정에 나온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체육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이론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 정도 더 다양하게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그 평소 수업 방법이나 아니면 실기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로 4번. 그래서 체육도 교과랑 같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체육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와 비교해서 체육 수업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수업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면도 있고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일찍 왔다가 늦게 가요. 그리고 각종 산재, 다치거나 그런 위험이 가득하고요. 또 교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이 아프거나 다치면 수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체육 수업은 이론반 실기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 수업은 이제 수업 환경과 아이들의 특성상 이론 수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누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거의 실기 위주로 가는데요. 사실 이론 수업이 바탕이 돼서 실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체육 수업 하다 보면 애환이 많아요. 일단은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이 되게 불편하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마다 이제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훼손의 위험도 있죠. 그리고 강당과 운동장 공공시설이에요. 수업하려고 하면 행사나 아니면 외부 강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 대표 시범이 아니고 교사 능력 시험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모든 종목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체육이라는 게 이게 적당히가 안 되기 때문에 시범 보일 때 되게 애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또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체 접촉에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동학대 위협도 상당히 많은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학생들은 이제 재밌어서 하는데 친구들하고 조금 다퉈서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하기가 싫거나 그래서 이제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프다가 또 안 아픈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민원들은 아프다 이런 것들이고요. 학부모님들도 민원이 은근히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특히 운동장에서 할 때 더운데 운동장에서 하냐, 추운데 운동장에서 하냐, 미세먼지 많은데 운동장에서 하냐, 황사가 날리는데 운동장에서 하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픈된 장소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체육만 하면 아픈 분도 있어요.
아마 이게 정말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열기가 넘쳐가지고 체육할 때마다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고 사실 가만히 있는 친구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체육만 하면 이제 계속 양보를 해요. 아마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특정한 친구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계속 공 와도 주고 기회도 양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체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웃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이 가장 많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기 유발이 필요가 없는 최강의 교과죠. 아이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동기가 항상 유발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체육 시험을 준비해 볼게요.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호루라기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자식 누르는 게 있고요. 재래식 입으로 부는 게 있는데요. 저는 재래식을 조금 더 선호해요. 이건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데요. 위생도 그렇고요. 전자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자식은 소리가 다양하긴 한데 감정이 들어가질 않아요. 재래식은 뭐 강하게 분다거나 살살 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뭐 연주를 한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전 재래식을 이용해서 좀 강하게 불어가지고 경고의 요조도 좀 세게 놓기도 하고, 뭐 강약을 조절해서 아이들 집중을 조금 끌기도 합니다. 체육복은 이제 패션이야 실용이야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실 거면 좀 실용적인 거, 뭐 덜 이쁘더라도 이렇게 뭐 아이들을 하다 보면 찢어지기도 하고요, 많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하니까 체육복은 또 여러 벌 구분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각종 알림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날씨나 학교 행사나 또 아이들 건강, 또 본인 건강 이런 것들을 수업 전에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해서, 사실 그 체육 교과가 그 5가지 영역이 쭉 있는데요. 이거를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행사나 아니면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우선 할 일은 일단 위험 요소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위험한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이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서리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당 창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한번 하면 좋은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고 없는지를 본인이 이제 눈으로 좀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해야 되는 게 청소. 뭐 운동장이 더 뭐 먼지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수업을 해보면요, 강당에 먼지가 더 많아요. 강당에서 수업하고 나면 막 목 아프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강당 청소 환기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수많은 창문과 커튼들을 열고 닫음을 뭐 신설 학교에서 자동이겠지만 저희 학교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 운동장에서 주로 수업을 잘 안 하셔요. 이제 덥기도 하고 아이들도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또 운동장에서 수업할 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또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바닥에 큰 돌이라든가 뭐 학기 초에 한 번씩 가면서 쭉 주워도 되고요. 뭐 뾰족한 것들, 뭐 이런 쓰레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고요. 운동장에도 창고가 있는데 거의 뭐 짱박아 놓는 용도로 쓰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뭐가 있는지 분석하는 거, 그리고 청소. 운동장은 이제 교실이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과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햇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 교사가 햇볕을 바라보고 수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을 볼 때 뒤에 햇볕이 있으면 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햇볕을 바라보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떻게 되는지, 구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언어 순화라고 했는데요. 운동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운동장이다 보니까 크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님이나 민원인들한테 들려요. 그래서 운동장에 수업할 때는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욕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그리고 체육 교육 과정의 특징인데요. 가르쳐야 될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못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저도 체육을 전공하긴 했지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적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즐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차시나 시수를 봤을 때, 이런 환경을 봤을 때 맛만 보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맛이라도 보여주고 넘어가야 아이들이 다음에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진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 이왕이면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뭐 이렇게 컨셉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건 선생님들 수업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레벨들이 있더라고요. 뭐 제일 쉬운 건 바른 자세, 씻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것들이고요. 이제 2레벨 정도 가면 선생님이 실기를 보여주거나 뭐 자료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체육교과에서 자료보다는 선생님이 실기 시범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강사 선생님이 있기도 한데 스포츠 강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시진 못해. 그래서 이제 체육 수업의 특징, 그러니까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실제 체육 활동 시간이 중요해요. 체육 그 교육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체육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아요. 준비 운동, 건강 체크, 대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잡스러운 시간들이 많은데요. 그런 시간들을 최소화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선배들도 얘기하는데 네가 100번 잘해봤자 한 번 사고 나면 체육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안전사고 몇 번 나기도 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처리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 체크 확인했는지 그리고 준비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 위험 요소 제거를 했는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가 나고 난 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다치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몸에 배이도록 하시고요. 잔소리가 잘 먹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지금 막 들떠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이 또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루라기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말보다는 소리 신호로 많이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게 선생님 성대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의 클리셰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초등 수업은 다 그렇지만 체육 수업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학생이나 선생님은 더 조금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클리셰입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에 미리 교구를 준비해 놓고요. 어떤 걸 할 거면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뭐 어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 건데 관절이 뭐 허리가 무릎이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참관 수업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 안내를 합니다. 저는 이거 순서를 바뀔 때도 있어요. 학습 안내를 하고 우리는 오늘 이런 거 할 건데 이런 거 할 때 불편한 사람에서 건강 상태 확인해서 이제 그냥 참관 수업을 시키기도 하는데 요거는 건강 상태 확인을 먼저 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학습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아픈 거를 조금 숨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데 그냥 무리하게 할 때도 있어.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학습 안내를 하면 그걸 듣고 흥미가 없으면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어느 걸 먼저 할지는 선생님 수업에 맞춰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안내 일은 거의 이론이에요. 어떻게 해라 해서 교사가 이제 시범을 보이거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활동일은 이제 연습을 계속 시켜요. 이게 한번 알려줬다고 할 수 있는 건 놀이 체육이나 뭐 놀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알려주면 연습이 그렇게 길게 필요 없는데 그런 기능적인 것들은 이제 연습을 지속적으로 많이 좀 길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만 하면 지겨우니까 활동 3에 이제 게임이나 뭐 아니면 활동을 조금 학생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처음 할 때는 활동 2를 조금 길게 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티볼이라던가 아니면 뭐 발야구 이런 것들 할 때도 너희가 기본적인 연습이 돼야 게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차고 잡고 던지고 이 정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습 기간을 길게 갔고요.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게임을 조금 길게 갔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사실 활동 1 안내가 점점 줄어들고 활동 3 게임 개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수업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체육 교과에는 뭐 한 차씩 차기, 다음 차씩 받기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아이들이 한 차씩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텀을 갖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정리,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지. 너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고, 개인 피드백도 좋지만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 차시예고 하고 정리 운동, 또는 정리 운동 먼저 하고 학습 전에 차시예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좀 숨 고르라고 저는 학습 정리 차시예고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 나서 교구 정리를 하는 이런 체육 수업의 흐름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학기 초에 보통 이제 저는 호루라기 소리의 의미를 많이 정해요. 그래서 호루라기 소리가 뭐 삑이면 이제 가, 고, 와, 해 뭐 이런 뜻이고, 삐빅 2번 불면 뭐 그만, 멈춰, 뭐 경고 뭐 이런 식으로 삑삑삑 모여라. 그래서 선생님이 3번 불면 무조건 다 모이는 거야. 삑삑삑. 그리고 선생님이 삐빅삐빅 막 정신없이 부르면 이거는 위험한 지금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싸우고 있거나 뭐 다친 거라 그 자리에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루라기 알려주고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선생님들이 편하시게. 왜냐하면 목이 아파요. 체육 수업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줄 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일렬로 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이런 제식 훈련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라 할 때는 최대한 선생님 팔 한 그만큼 거리 두고 최대한 빨리 모여서 편하게 모여서 이야기 듣고 가라고. 그래서 뭐 4열 종대, 2열 종대 이런 것들보다는 빨리 와라. 이제 한 줄 서기, 뭐 이제 준비 운동 그 정도만 합니다. 좌양 종대, 횡대 이런 거를 알려주진 않아요. 3번 기초 제식 훈련인데요. 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뭐 앉은 번호 이 정도는 아이들이 이제 집중할 때 시키면 좋아서 저는 그 정도는 알려줍니다. 정확한 자세로 차렷, 열중샷,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그리고 앉은 번호 이 정도는 꼭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업 규칙, 뭐 이제 잔소리죠. 내가 싫어하는 것들 알려주는 거예요. 제 수업 규칙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일단 시작할 때 아픈 아이는 끝까지 아픈 아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괜찮아졌어요 라고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떤 걸 할 거고 네 몸 상태를 확인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의심은 안 해요. 아프다면 무조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창간 수업을 시키고, 그 대신 창간 수업 했는데 저 이제 괜찮았어요 할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저는 이제 금지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고 참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육 수업에 방해되는 친구들은 참관 수업 5분 정도 시킨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고 다른 친구들 위해서니까 동의를 받고 그렇게 미리 정해요. 그러니까는 미리 정해놓고 참관 수업을 시키면 뭐 큰 이야기가 없는데 갑자기 너 나가라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2가지. 그럼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해주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준비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너무 많이 정하면 나도 헷갈리고요. 딱 그 환자, 그 다음에 수업 방해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준비 운동, 정리 뭐 이 정도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님들, 우리 학생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어요. 치유의 기적을 몸소 보여줘요. 아파요 라고 하다가 괜찮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수업 도중에 잠깐 넘어지거나 아니면 맞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수업하기 전부터 아팠던 친구가 수업하는 거 보고 하고 싶어서 괜찮다라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저는 이제 주로 조금 제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가 억울한, 뭐 편도 그렇고 얘가 그렇고 뭐 얘가 그렇고 뭐 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와서 고자질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자면 잘하고 싶고 잘 못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만 이게 또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나무늘보로 빙의하죠. 느리 뭐 해라 해도 의지도 없고 뭐 체육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꾸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쪽으로 가죠. 이성이 감정에 지배당한 고객님도 있고요. 또 감정이 또 이성에게 지배당한 고객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옷, 뭐 치마를 입고 온다거나 머리에 이제 핀을 묶고 옵니다. 사실 머리를 묶는 게 맞아요.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생머리 휘날리는 것도 좋진 않는데, 뭐 개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머리 핀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맞았을 때 되게 위험하고요. 뭐 이렇게 장신구들 이런 것들 조금 빼놓을 수 있도록, 빼놓고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욕이라든가 아니면 과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부진 학생이 있어요. 뭐 다른 교과도 그렇겠지만 체육에도 꼭 부진 학생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체육 부진 학생이어서 그분들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국어나 수학 같은 거는 가만히 있으면 시험 안 치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중간은 가죠. 근데 체육 같은 경우는 매 시간이 장기자랑이고 기말고사고, 그러니까 매 시간이 자기의 실력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또 계속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체적인 문제, 뭐 2차 성징이라든가 작은 키, 아니면 약한 거, 아니면 조금 통통한 몸매, 이런 것들이 더 큰 부진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뭐 선행학습이나 선천적인 이유로 수준 차이가 되게 커요. 사실 축구 교실 갔다 온 애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DNA 자체가 운동선수인 애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이 아닐 뿐이야. 근데 오늘이 있으니까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을 조금 더 버텨봐 라고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줍니다. 장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런 학생들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 아니면 배려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초 체력, 학생들이 기초 체력이 많이 딸려요.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미쳐서 순발력, 평행선, 협응력, 이런 것들이 한 내적인 측면, 멘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초 체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체육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인데요. 여기에 안전교육이 또 체육이 들어오고, 성교육도 들어오고요. 건강교육도 있고, 여가교육도 있고, 조금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뭐 스포츠에 대해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오묘한 체육이 3개입니다. 준비 운동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장이 쉬는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체육 시간을 늘리기 위함이고요. 교사가 일제히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준비 운동을 4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학생끼리 수업 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표현 활동에서 제작한 것들을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준비 운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미리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켜서. 그렇게 따졌을 때 이 4개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준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한지를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 반장이 하거나 학생들이 하면 사실 뭐 이렇게 태권도 도장에서 한 것처럼 하고 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뭐 팔만 이렇게 하고 목소리만 큰 경우들, 그리고 그런 국민 체조나 이런 것들이 그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관절을 이완시켜 주는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표현 활동에서 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견이에요. 저는 항상 준비 운동은 제가 시키고요. 그 준비 운동이 되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질 않고요. 그 준비 운동할 때 학생들을 이렇게 대충 하는 친구들한테 또 피드백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기보다는, 오늘은 예를 들면 이제 야구 공 던지기를 배울 것 같으면 어깨, 뭐 팔꿈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풀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준비 운동을 하는데요. 제 의견일 뿐이니까 선생님들이 편하시게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교사는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인기를 끌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피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피구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뭐 담임으로서는 시킨 적이 있지만 체육 선생님을 시킨 적이 없는 게, 체육 교과에
피구란 종목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3학년 네트형 게임에 나올 법도 영역형 게임 이런 거에 뭐 집어넣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종목이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피구를 시킨다, 제가 피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구기 종목 중에서 사람을 향해 공을 던져서 맞춰야 되는 게 목적인 거는 피구밖에 없어요. 야구는 물론 포수한테 던지긴 하지만 타자를 피해서 공을 던지고, 축구도 골키퍼를 피해서 공을 넣죠. 배구도 사람을 피해서 공을 때리는 건데 유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공을 던지는 건 피구밖에 없어서 저는 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피구나 해요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극대노합니다. 자, 2번 체육교사는 교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잘할 수 없음을 본인도 인정하시고요.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나도 못하는데 같이 해보자, 또는 이런 것들 선생님 잘 못하는데 뭐 영상으로 보자, 뭐 선생님도 같이 배우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강불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몸이 다쳐요.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우리도 부러지고요, 찢어지고요, 삐고요 해요. 저도 막 손톱 아이들한테 맞아가지고 손톱이 들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어볼 체에 맞아가지고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체육교사는 사실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자 세팅도 해야 되고, 강단 청소도 해야 하고,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을 좀 통제해 볼 건데요. 통제라는 말이 그렇게 좋진 않지요? 하지만 단호한 말투를 하셔야 돼요. 언어사용. 왜냐하면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미리 얘기해야 돼. 내가 너한테 단호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무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엄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 이렇게 해서 좀 하지 마. 내가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체육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말투하셔야 돼요. 말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요, 선생님 목 다 나가요. 뭐 주로 호루라기로 하고요. 간결하게, 짧게, 굵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적절한 참관 수업은 경고 수단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가지고 계속 훈육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훈육할 때 다른 학생들이 시간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 아이들도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활동 시켜놓고 내가 이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육은 경고 수단으로 넌 이렇게 돼서 5분만 쉬었다 오자 해서 앉아서 참관 수업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상은 역시 자유시간이죠. 그냥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뭐 피구를 주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종목에 한해서 너희들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배구를 가르칠 거다 그러면 처음에 한 5분은 공 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친구들 맞추지만 말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친해진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뭐 너희들끼리 배구 시합을 해주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학생들을 통제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간식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요즘에 문제가 많아서 뭐 이런 방법으로 저는 통제를 합니다. 자, 영역별로 좀 알아보면요. 건강 영역은 주로 학기 초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을 하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뭐 벌칙으로 팔굽혀펴기 뭐 그런 것들, 아니 준비 운동에서 조금씩 녹여가면서 하고, 이제 팝스 5, 6학년, 5학년 팝스 하잖아요. 그거랑 좀 병행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하는 게 좋다. 도전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취사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가급적 다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게, 특히 도전 영역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나라도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는 거의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경쟁보다는 스스로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지, 뭐 예를 들어 뭐 몇 미터 이상, 몇 번 이상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도전 영역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중요한 역할이라 아이들이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경쟁 영역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되 가급적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경쟁 영역이 아무래도 체육 시간에 꽂히고 피날리고 클라이막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경쟁 영역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를 결정을 해요. 이제 5학년
티볼이다. 그러면 일단은 공 던지는 거, 그리고 글러브로 공 받는 거, 공 치는 거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조금씩 늘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공 던지기만 하고 내일은 공 던지기를 하다가 그 다음 기술 높은 공 받기, 그 다음에 공 던지기 하고 높은 공 받기 하고 굴러가는 공 받기. 그래서 기술을 하나씩 늘려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조금 길게 호흡을 갖고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형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개인보다는 단체전을 좀 추천하긴 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덜 잘하는 아이들도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배드민턴 개인전 해버리면 이미 하기 전에 순위가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체전으로 해서 조금 점수로 해서 팀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흥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경쟁 영역에서는 저는 기술을 하나씩 늘려주면서 아이들이 뭐 집에 가서 연습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 던지는 것도 사실 거의 뭐 한 달 해야 야구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름방학 직전, 계약 뭐 직후 이 정도 날씨 좋을 때 많이 합니다. 실내 영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도 좋고요. 표현 영역은 이건 흥이 넘쳐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춤이라는 것보다는 기술 차원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표현 영역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손목을 움직이고 팔꿈치를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이는 건데 이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차원으로 아이들한테 좀 접근해 주는 게 좋고요. 학예나 체육대회가 있으면 잘 엮어서 하고요. 옛날에도 뭐 교실에서 찾은 희망 율동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교실에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과자 상자 주거든요. 그런 공모전에 나가기 위한 뭐 연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표현 영역에서는 그냥 율동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 이거 지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편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안전 영역인데 이거는 꼭 학기 초에 진행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체육 시간에 다쳤을 때 어떻게, 부상 시 어떻게 하는 것들, 그리고 미리 준비했다가 비가 오거나 교실 수업할 때 이런 안전 영역 같은 거 해주셔도 되고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체온계 영상 같은 거 좀 보여주시면서 했다라고 해도 좋고요. 과제형으로 제시해도 좋으니까 특히 여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안전 같은 것들은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과제형이나 멀티미디어나 학기 초에 하셔서 꼭 안전 영역은 하고 가시는 걸로. 이게 사실 코로나가 끝나서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 이걸 하는 게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찬찬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영상을 이제 링크를 주면서 이거 보고 조금 고민해봐. 왜냐하면 잘 못하는 학생들은 신체적인 능력이 잘 안 되면 이론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요령이라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니까 영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10분만 한다고 했는데 35분까지 갔는데요. 이게 뭐 편집을 하다 보면 좀 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체육 수업이 처음인 선생님들이 조금 더 그냥 체육 수업 전반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인디스쿨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차씩 한 차씩 수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지만 체육 수업이 그렇게 그냥 오늘은 요거 끌고 와서 하고 요거 끌고 와서 하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체육 수업을 바탕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체육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